안녕하세요. 차쌤의 통하는 오메이의 차쌤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총 8개 정도 컨텐츠로 실무에 통하는 비즈니스 엑셀이라는 과정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일단 8개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드리면 과정 소개라고 하는 페이지 보이시죠? 그래서 비즈니스 엑셀 과정에서 총 8개 과정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비즈니스 엑셀 웜업이라고 해서 엑셀을 조금 써봤던 사람들, 또 한 번도 안 써봤던 사람들 다 보시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또 어떻게 조금 활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입력 효율성 높이기라고 해서 입력을 좀 더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은 실무 함수 1, 2, 3이라고 해서 실제 업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 함수, 논리 함수, 찾기 참조 함수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많이 활용되는 함수를 선택을 해서 같이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볼 거고요. 실제 이제 실무 함수와 관련된 세 가지 컨텐츠 내용에서는 커말 2급 기준으로 기출 문제도 같이 한번 엿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7번, 8번은 앞서 5개의 내용들을 좀 잘 수강하시고 좀 잘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6번부터 7번, 8번은 실무 프로젝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 업무에 가시게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나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엑셀로 많이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7번, 8번은 엑셀 작업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또 효율성도 높은 견적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실제 기능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 1시간 이렇게 해서 총 8개 내용으로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8개 과정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엑셀 웜업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꼭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엑셀로 파일을 만드시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들, 또 엑셀을 구성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건데,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엑셀 파일을 만드시게 되면 하나의 워크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 통화 문서는 엑셀 워크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엑셀 워크북. 자, 말 그대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책은 여러 개의 낱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은 1, 2, 3, 4, 뭐 시트 1 이런 식으로 해서 워크시트 여러 개로 파일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크북은 여러 개의 워크시트로 구성이 된다. 자, 워크시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워크시트에는 여기 보시는 칸칸처럼 셀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은 여기에 칸칸을 셀이라는 용어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워크시트에는 여러 개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아셔야 될 내용은 여기에 우리가 파일을 만드시게 되면 엑셀 통화 문서를 만드시게 되면 하나의 워크북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파일 확장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파일 확장자는 .xlsx라는 형식으로 해서 네 자리의 파일 확장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엑셀 통화문서일 때 확장자가 되고요. 혹시 매크로를 같이 만드시고 매크로를 활용하신 이런 파일들을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xlsm이라는 게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 대한 파일 이제 만들어지는 걸 보셨다면 두 번째로 엑셀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엑셀의 화면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 뭐 용어는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또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용어는 몰라도 돼요. 실무에서는 몰라도 되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가 검색 찬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검색을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용어 또는 검색 키워드를 잘 설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키워드를 잘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함수의 이름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사하셔야지 검색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엑셀 화면 구성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화면에 제가 엑셀에서 조금 많이 활용되는 화면 구성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서 13번까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게 되면 뭐 엑셀 셀로 가주세요. 또는 열이 이렇습니다. 뭐 스크롤바가 이렇습니다. 확대 축소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바로바로 해결하는데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기에 화면에 있는 것들을 뭐 스크린 캡처를 하시든 아니면 카메라로 간단하게 사진을 찍어 두셔서 언제나 보시면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꼭 엑셀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두 가지를 점검해 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엑셀 앞으로 쓰는 거, 또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기 위해서 좀 점검해 볼 사항들을 해볼 거거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before and after라고 해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자, before, after. 일단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보면 사원 정보와 능력 점수라고 해서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제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글꼴이나 어떤 정렬 상태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가 이렇게 테두리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색상이라 해서 음영 설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 상태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띄는 것들이고, 자, 여기 보게 되면 합계 값들이 계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합계가 계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뒤 더불어서 아래쪽에 평균도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래쪽에 보면 입력 날짜, 총 인원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간단한 엑셀의 함수, 간단한 기능들을 같이 우리가 이 웜업으로, 비프 애프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실습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실습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B2 셀에 우리가 일단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사원 정보화 능력 점수라고 해서 일단 나중에 바꾸겠지만 일단 입력을 시켜봤습니다. 자, 성명이라고 해서 입력을 했고요.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커서가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부서, 탭, 파워포인트, 탭, 엑셀, 합계까지 지금 표의 제목, 열 제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표 제목들을 설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정열.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커서는 아랫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죠? 한현수, 그 다음에 황채연, 박덕희, 그 다음에 조현경, 그죠? 황동호, 정명식, 그죠? 박태화, 자, 그 다음에 권영, 그 다음에 양선희, 그 다음에 박찬호, 그 다음에 김성태, 까지 지금 입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입력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방향으로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영업, 그 다음에 구매, 그죠? 영업, 구매, 그 다음에 총무, 기획, 그 다음에 구매. 자, 지금 보면은 총무라고 적으려고 총까지만 적었는데 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위에 똑같이 입력된 거를 바로 이제 엔터를 치면 바로 총무가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엑셀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자, 전사는 처음 입력하니까 따로 뜨는 게 없고요. 자, 적으면은 영업, 전 적으면 전산이 바로 뜨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파워포인트 엑셀을 입력할 건데 100점, 뭐 100점 이렇게 입력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블록을 잡고 난 다음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70. 자, 커서는 지금 범위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지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 즉 입력을 하면 입력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70, 50, 40, 80, 90, 95, 85, 그죠? 55, 그 다음에 80,
35, 9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죠. 그죠? 자, 엔터를 치게 되면 선택한 그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영역을 설정해서 입력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계속 입력을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합계도 해보고 다양한 변형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입력을 이렇게 선택한 영역을 다 순회를 하고 나서 입력을 완료하게 되면 다시 첫 번째 부분으로 커서가 이동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된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애프터 하기 전에 비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이거를 애프터 형태로 조금 바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애프터 형태로 바꾸는 내용들은